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상식을 뒤집어 인생의 진짜 파워를 찾을 수 있는 곳, 역발상 연구소입니다. 당신은 지금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얻으려 유튜브에 들어오지만 실제로는 믿고 싶은 것만 먹여주는 사육장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요? 유튜브가 어떻게 개인의 신념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가, 그 민낯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유튜브는 선동이다라고 하니까 놀라셨죠? 그렇습니다. 유튜브에는 선동적이고 과장된 내용이 많고 유익한 정보는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동하고 과장하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보면서 선동을 구분하고 도움되는 내용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유익한 정보는 선동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는 어떻게 괴물이 되었고 왜 선동하는가? 유튜브가 괴물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끊임없이 정보를 찾는 인간의 디지털 노마드 본성과 나의 외침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욕망이 절묘하게 접목된 결과다. 내가 필요한 정보도 쉽게 얻으면서 나의 스토리, 컨텐츠를 쉽게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튜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니어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청소년의 자극적인 컨텐츠 증가도 큰 역할을 했다. 기술적으로는 내가 관심을 갖고 검색했던 것들을 보여주고 인기나 이슈를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중독성이 강한 알고리즘 기술에 매료되었다. 2005년 설립 이후 영상 공유 플랫폼으로 성장하면서 컨텐츠 양과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져서 독과점이 되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기술과 시장 독점, 이용자 행동, 컨텐츠 생태계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괴물이 되었다. 원래 유튜브는 선동이 아닌 저항의 수단이었다. 러시아에서 유튜브는 권위주의를 넘어 독립 언론과 시민 저항의 창구로 활용되었고, 인도에서는 전통 매체가 묵인하는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이슈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대중의 목소리 증폭기가 되기도 하였다. 유튜브는 알고리즘과 수익, 인간의 심리가 잘 결합되어 선동적인 컨텐츠가 자연스럽게 퍼지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에 관심을 보이고 손이 가기 때문이다.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가 워낙 충격적인 일이나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웬만한 일은 뉴스거리도 안 되고 거들떠보지도 않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이고 선동적이 된다. 1장. 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라고 하는가?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컨텐츠를 추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유튜브에서 회원, 구독, 좋아요는 단순한 버튼 클릭 이상으로 유튜버와 컨텐츠의 성장, 수익,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유튜버들이 영상 말미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라고 자주 말하는 이유다. 구독의 의미는 시청자가 해당 유튜브 채널의 정기적인 팬이 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중요한 이유는 유튜버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 요건 중 하나로 1000명 이상이 되어야 수익화 조건이 되고, 구독자는 알림을 받고 영상을 자주 시청해서 조회수가 늘게 되고, 알고리즘은 구독자가 많을수록 신뢰할 수 있는 채널로 추천해주기 때문이다. 협찬, 광고 등에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다. 좋아요 의미는 시청자가 해당 영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의미로, 중요한 이유는 좋아요를 유도하면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댓글과 공유도 하게 된다. 영상이 얼마나 호응을 받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영상의 품질을 판단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추천 영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반응 분석과 소통을 유도한다. 회원의 의미는 시청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채널을 직접 후원하는 방식으로, 중요한 이유는 안정적인 수익원과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프리미엄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유튜브는 멤버십 수익의 약 30%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나머지 70%는 유튜버 수익이 됩니다. 2장. 유튜브 수익 구조를 알면 답이 보인다. 1. 유튜브 광고 수익.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한 후 영상에 광고를 삽입하면 시청자에게 노출된 광고로 수익을 받는다. 클릭당 수익과 노출당 수익이 있고, 조건은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공개 시청 4000시간 이상 또는 쇼츠 조회수 1000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채널 멤버십. 유료 멤버십을 제공하고 멤버가 월 구독료를 지불하면 이모티콘, 전용 컨텐츠 등의 일부 혜택을 받는다. 수익은 유튜브가 약 30%를 가져가고 크리에이터가 70% 정도 수령한다. 3. 슈퍼챗.
실시간 스트리밍 중에 팬이 돈을 지불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으로 유튜브가 수수료를 일부 가져가고 나머지를 유튜버가 받는다. 4. 브랜드 협찬과 광고 PPL 등 기업으로부터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해달라는 대가로 받는 협찬료로 수익 규모는 채널 크기와 영향력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도 가능하다. 5. 제휴 마케팅. 특정 제품 링크를 영상 설명란에 넣고 이를 통해 구매가 이루어지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다. 예를 들면 쿠팡 파트너스, 아마존 어소시에이트 등이다. 6. 굿즈 판매, 온라인 강연, 자체 상품. 팬들을 대상으로 자체 굿즈, 강연, 전자책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마진이 높고 브랜딩 효과도 크다. 이외에도 팬팅 등의 외부 플랫폼을 후원하여 추가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음악이나 영상이 다른 매체에 활용될 경우에는 저작권 사용료도 받을 수 있으며 출연료, 방송 출연 등도 할 수 있다. 수익 구조를 보니까 왜 선동하는지 알겠지요. 3장. 그럼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선동하는지 알아보죠. 먼저 열정과 선동의 본질적인 차이를 보면 열정은 진정성 있게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사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방도 존중하면서 설득하지만 선동은 이분법적 사고로 사실을 왜곡하고 편향된 정보로 감정을 자극하여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구별해야 한다. 광고와 정치, 건강, 부업, 재테크 5개 분야로 나눠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인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1. 광고 분야. 유튜브 광고의 특징은 5초 내 시선을 집중하기 위해 극적인 오프닝이나 자극적인 말투와 효과음을 사용한다. 아직도 안 써요? 등의 과장된 표현을 쓰고 전후 비교, 연예인 추천, 사용자 리뷰를 강조한다. 오늘까지만 50% 할인 같은 한정 이벤트로 긴급성을 유도한다. 새로 영상이나 큰 자막과 폰트, 빠른 전개와 일상 상황극, 인플루언서 활용, 비극 감성 유머를 쓰거나 어설픈 연출로 웃긴 광고 이미지를 노린다. 문제점을 보면 과장, 허위 광고로 효과를 과장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자극적인 컨텐츠로 제목, 썸네일만 강하게 만들고 내용은 부실하다. 똑같은 광고를 반복하여 피로도를 높이고 개인정보를 유도하여 외부 사이트로 유도하고 사기성 판매를 한다. 아동,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폭력과 선정적 광고를 노출하고 광고임을 밝히지 않는 스텔스 광고로 신뢰도를 하락시킨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고 식별을 의무화해서 이 컨텐츠는 광고입니다 라고 명시하고 인공지능 기반 필터링을 강화해서 사기 광고를 자동으로 선별해야 한다. 브랜드 책임을 강화하여 과장 광고에 대한 브랜드 책임을 명확화하고 윤리 교육을 확대한다. 정치 분야. 내용적으로는 시사 해설, 의견 제시, 분석, 풍자, 인터뷰 등이고 형식은 해설형 브이로그, 전문가 해설, 뉴스 큐레이션, 다큐 스타일, 코미디형 등이다. 특징은 정치 성향에 따른 편향성 심화, 정책 위반 시 제재 위험이 존재하며 정보 출처와 신뢰성 팩트 체크가 중요하다. 주요 문제점을 보면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진영 논리를 강화하여 반대 진영은 적으로 간주한다. 가짜뉴스를 확산하여 조회수, 후원 목적의 자극적 허위 정보를 유포한다. 정치적 증오를 유도하고 인격 모독, 혐오 표현을 사용한다. 사실 검증은 결여되어 뉴스처럼 보이지만 출처나 팩트체크, 반론이 없다. 후원금을 유도하는 정치를 가장해 기부를 요청하거나 정치인 출마 명분으로 활용된다. 청소년과 정보 취약층이 왜곡된 정보에 쉽게 노출된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플랫폼 차원으로 대응하여 가짜뉴스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알고리즘을 개선하며 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로 감시 역할을 강화하고 검증하는 문화를 확산한다. 3. 건강 분야. 자극적인 썸네일과 만병통치인 것처럼 과장하지만 실상은 상식적인 내용이거나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다. 패턴을 보면 비포 앤드 애프터 강조로 체중 감량, 근육 증가, 피부 개선 등이다. 시각적 변화를 부각하고 간단히 단기간에 효과 본다는 메시지로 극단적 다이어트와 운동법 등이다. 전문가 코스프레로 자격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트레이너처럼 설명하고 의학용어나 그래픽을 활용해 신뢰도를 조작한다. 건강식품,
보조제 리뷰와 협찬과 광고 여부가 모호하고 특정 제품 효과를 과장하고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크다. 음모론과 대한의학 활용하는 방법으로 병원은 알려주지 않는 진실, 백신 위험성 등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과 이론으로 소개한다. 주요 문제점을 보면 과학적 근거 없이 과장, 허위 정보를 전달하며 단편적 설명으로 오해를 유발하고 의학적 왜곡을 한다. 비전문가가 치료, 예방 관련 위험한 조언을 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제품 판매와 광고 수익을 유도한다. 심리적 불안을 조장하고 지금 안 하면 늦는다 등의 공포 마케팅을 하며 알고리즘으로 비슷한 컨텐츠만 노출시켜 극단적 믿음을 형성하여 확증 편향을 심화시킨다. 특히 건강에 민감한 노령층과 취약계층이 오도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개선 및 대응 방안은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고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허위 정보를 제재해야 한다.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의학 전문가가 정책, 가이드라인 수립에 참여하고 시청자 교육을 강화하여 비판적 사고 함양, 정보 선별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4. 부업 분야. 부업 컨텐츠의 주요 특징은 하루 10분 투자로 수백만 원 수익 등 자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으로 관심을 유도한다. 초보자도 쉽게 가능하다는 환상을 조장하지만 실상은 전문가나 아이디어 보유자 일부만 가능하다. AI 등 툴 활용 가능성을 강조하나 생각과 기획 능력 등이 필수적이다. 주요 문제점을 보면 과장된 수익을 기대하게 만들고 단기간에 고수익 가능성을 과장하여 취업준비생, 주부, 퇴직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한다. 현실 정보가 부족하고 수익 구조, 리스크, 시간과 비용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실패 사례가 거의 없다고 과장한다. 유료 전환 유도와 다단계도 조심해야 한다. 개선 및 대응 방안은 유튜버는 과장된 표현을 자제하고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시청자는 비판적 사고를 하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다. 플랫폼은 광고성 컨텐츠임을 명확하게 표기하고 알고리즘을 개선한다. 정부는 법적 기준을 정비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5. 재테크 분야. 재테크 컨텐츠의 특징은 과장, 편향, 광고성 컨텐츠가 많고 과장된 제목과 단기 고수익을 강조한다. 때를 놓치면 손해라는 심리를 자극하고 개인 성공담을 활용한다. 무자본으로 1억 모은 방법 등 스토리텔링과 감정적 공감, 동기부여를 유도한다. 전문가처럼 포지셔닝하고 증권사 출신, 경제 유튜버처럼 차트, 수익 인증으로 신뢰 유도한다. 특정 종목, 상품을 추천하고 유료 리딩방 강좌로 유도하고 경제 뉴스를 과도하게 해석한다. 주요 문제점은 수익만 강조하고 손실 가능성과 리스크는 은폐한다. 리딩방, 강의 판매 등으로 유도한다. 무자격자가 투자를 조언하고 특정 종목 언급 후 시세 급등락하는 사례 등 시장 왜곡 가능성이 크다. 알고리즘을 악용하여 자극적, 극단적 컨텐츠가 더 많이 노출되고 특정 자산에 편향된 시각과 종합 자산 관리, 미흡 등 객관성, 균형 부족이 나타난다. 개선 및 대응 방안은 유튜버는 과장된 표현을 자제하고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시청자는 전문가 자격, 정보 출처 확인, 비판적 시청 습관을 갖는다. 플랫폼은 금융 컨텐츠를 명시하고 알고리즘을 조정한다. 정부는 투자 정보 관련 규제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중요한 것은 과장과 허위 내용을 전하는 컨텐츠가 많지만 좋은 의도와 내용을 전하는 숨은 진주도 있으니 이들의 건전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필요합니다. 사장, 그럼 어떻게 선동과 진실을 구별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선동과 진실을 구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다. 먼저, 정보 출처가 공식기관인지 언론이나 연구기관의 인용 여부를 확인하고 출처가 없는 것은 의심한다.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로 감정을 자극하는지 탐색하고 공포, 분노, 혐오 유발 표현에 주의한다. 반대 의견도 공정하게 다루는지 확인한다. 조롱과 비하 일색이면 편향 가능성이 크다. 주장과 근거, 결론에 이르는 논리적 구조가 있는지 판단한다. 감정에만 의존하면 선동일 가능성이 크다. 편집과 빠른 컷, 자극적 음악 등 감정 유도 연출 방식에 주의하고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 팩트 체크를 직접 해서 의심되면
검색이나 SNU 팩트체크, SNOPES 등 팩트체크 사이트를 이용한다. 컨텐츠 내용이 전문가 다수 의견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특히 과학, 정치, 역사 분야는 중요하다. 댓글은 유익한 정보도 있지만 참고만 하고 여론 조작이나 확증 편향 가능성에 주의한다. 5장, 낚이지 말고 재미로 보자. 유튜브는 정보의 바다지만 판단은 시청자의 몫이고 즐기되 비판적으로 보고 출처, 편향, 조작 여부를 꼼꼼히 따지는 습관이 중요하다. 챗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사용법은 검색보다 쉽다.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거나 말로 해도 된다. 핵심 내용만 입력하면 하단의 질문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선택해도 되고 검색 내용 중에서 깊이를 더해가며 물어볼 수 있다. 챗GPT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축적된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된 내용을 주기 때문이다.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은 일단 의심하자. 충격, 폭로 등 감정 자극 표현은 클릭 유도 가능성이 크다. 내용과 제목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댓글과 요약 시간을 먼저 확인한다. 출처가 없는 주장은 일단 경계해야 한다. 누구에게 들었다 식의 주장은 신뢰도가 낮고 설명란의 자료 출처가 명확한 채널이 더 믿을 만하다. 다양한 댓글이 있어야 자연스러운데 전부 칭찬이거나 과도한 찬양 일색이면 댓글 조작 가능성이 크다. 채널의 전체 성향을 봐야 한다. 부분적 영상이 아닌 전체 컨텐츠의 일관성과 균형을 확인하고 구독자 수보다 팩트 중심적이고 신뢰성 있는 운영이 중요하다. 바로 확신하지 말고 보류하는 태도를 갖자. 모를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는 게 안전하다. 특히 정치, 건강, 경제 정보는 다양한 출처로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크로스 체크하는 것이다. 6장, 갈등의 프레임을 바꿔서 공론의 장으로 만들자. 유튜브에서 갈등의 프레임을 건전한 공론의 장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도전적인 일이다. 현재 유튜브 알고리즘은 자극적이고 분열적인 컨텐츠에 더 많은 주목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평화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으로 바꾸는 전략이 필요하다. 목적은 감정적인 충돌이나 분열을 부추기기보다 다양한 시각을 공존하게 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컨텐츠 분위기와 표현 방식, 댓글 유도와 채널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갈등과 공론의 장을 만든다. 갈등을 공론으로 바꾸는 방법은 갈등 조장보다 다양한 시각을 연결하고 질문과 대화로 공론장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 비판보다 질문으로 접근하고 직접 비난보다 대화 유도형 질문으로 전환한다. 반대 의견도 존중하여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그 배경과 이유도 함께 전달한다. 이분법 대신 다양한 관점을 소개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제공한다. 감정보다 근거 중심 표현으로 주장시, 팩트, 전문가 의견, 공식 자료 등을 활용해 신뢰를 확보한다. 댓글창을 토론장으로 운영하여 논쟁 유도형 댓글로 소통하고 인신공격 등 악성 댓글은 명확한 기준으로 관리한다. 다른 입장과의 공개 대화를 기획하여 찬반이 있는 주제는 상반된 입장의 인물들과 대화하고 컨텐츠로 확장한다. 목적은 논쟁이 아닌 경청과 이해임을 알아야 한다. 이제부터 유튜브 정화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7장, 유튜브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유튜브를 도구로 쓸 것인가, 노예가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한다. 알고리즘 추천과 반대로 해보는 게 필요하고 좋은 도구이지만 필터링 없이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유튜브 활용도를 높이려면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목적에 따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목적별 유튜브 활용법은 학습 및 자기개발을 위해서는 구독할 교육 채널을 정리하고 플레이리스트로 만든다. 배속을 빠르게 하여 시간을 절약한다. 영어 자막 자동 번역 기능을 활용하고 댓글에서 요점, 보충 자료를 찾는다. 컨텐츠 제작과 브랜딩을 하려면 인기 유튜버 컨텐츠를 분석하고 트렌드를 확인한다. 자신만의 컨텐츠를 기획하여 업로드한다. 쇼츠로 빠른 노출을 시도하거나 제목, 설명, 해시태그를 활용해 검색을 최적화한다. 마케팅이나 비즈니스 목적이라면 유튜브 광고, 제품 리뷰, 홍보 영상 제작, 고객 후기, 튜토리얼 영상을 업로드한다.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문구를 삽입하거나 구독자와 댓글로 소통 강화하여 브랜드 신뢰도를 상승시킨다. 취미와 여가 활용은 관심 주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보관함, 재생 목록 기능으로 컨텐츠를 정리한다.
추천 알고리즘을 조절하여 안 보고 싶은 건 관심 없음 눌러서 피드를 정리한다. 효과적인 유튜브 활용법은 키워드 검색 필터 기능을 활용하여 업로드 날짜, 길이, 유형 등을 설정한다.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관심 주제별로 정리해서 반복 학습을 한다. 광고 없이 보기, 오프라인 저장, 백그라운드 재생 등 프리미엄 기능을 활용한다. 유튜브 스튜디오인 컨텐츠 제작자의 데이터 분석 도구를 사용한다. 크롬 확장 도구로 썸네일 분석, 키워드 체크 등을 할 수 있다. 3. 유튜브 대체 활용법은 프리미엄 또는 브라우저로 데스크탑 모드를 설정하여 백그라운드를 재생한다. 합법적인 다운로드 앱으로 영상을 다운로드한다. 광고 제거와 키워드 검색으로 특정 채널만 반복 시청해서 집중 학습을 한다. 유튜브를 보는 습관에서 배우는 습관으로 전환한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시청하고 요약해서 정리한다. 핵심은 자동 설정 기능을 활용해서 좋은 정보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9장. 남의 것만 보지 말고 차별화된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자. 단계별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은 1단계. 기획은 관심 주제를 정하고 어떻게 전달할지 형식을 정한다. 컨셉을 잡는 게 중요하죠. 어떤 톤과 매너로 할지, 영상 스타일로 할지, 정치라면 뉴스 요약 내 의견 정리 형식으로 기획한다. 2단계. 촬영은 스마트폰, 카메라, 마이크, 조명 등의 장비와 소음, 프레이밍, 자연광 활용 등을 정한다. 3단계. 편집은 편집 툴과 컷, 자막, 썸네일 제작 툴을 정한다. 어떻게 전달할지 형식을 정한다. 4단계. 업로드는 제목, 설명, 태그, 썸네일 등을 정한다. 5단계. 피드백 및 반복은 스튜디오, 영상, 반응, 댓글 반응 등을 고려한다. 이제는 나의 소중한 외침을 세상에 알리자. 유튜브는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모든 컨텐츠를 사냥하지 말고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집중해서 효과를 높이자. 재미로 보면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은 챗GPT 등으로 확인하자. 더 좋은 것은 나만의 차별화된 컨텐츠를 만들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유튜브로 유익한 정보를 잘 활용하시고 언제나 여러분의 건승과 화이팅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도자가 침묵하는 나라라는 매력적인 주제를 다룰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 마무리하면서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